좀 가벼운 걸로 한번 갑시다. 요즘에 좀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들이 많았는데 소위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원래는 아시아 축구연맹의 축구 대회인데 여기 이제 스폰서 이름이 붙은 거죠. 일본 스즈키. 네. 아시아 축구연맹 컵에서 베트남이 우승을 했어요. 박항서 감독이죠. 네. 이 박항서 감독 이분이 히딩크 감독 때 코치했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골 들어가니까 어퍼컷 세레머니가 히딩크랑 똑같아. 멋있는 건 따라 해야죠. 근데 아버지 리더십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감독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선수들이 내 새끼들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이렇게 예. 보살피고 그랬었나 봐요. 그게 약간 한국인 정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국외에 나가는데 베트남 선수들은 다 이코노미를 타고 박항서 감독만 비즈니스를 태운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 중에 몸이 약간 불편한 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그 선수에게 비즈니스를 양보를 하고 본인이 이코노미 가서 앉으니까 선수들이 다 놀랬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선수가 이렇게 부상당해서 마사지 하잖아요. 직접 해준답니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아빠 마음으로 이게 좀 어려운 감독이 다리를 만진다는 건 굉장한 친밀감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지금 박항서 감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여기에 SNS 글을 올려서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우승을 차지한 것을 크게 축하합니다. 어제 결승전에서 베트남 관중들이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를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됐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베트남전 참전하면서 베트남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부분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통령들 가실 때마다 어떤 유감의 표명, 네. 사과 비슷한 것들을 좀 꽤 했던 나라고 또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방 정책의 코어 중에 하나인 국가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화, 민간인 학살 부분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통령들 가실 때마다 어떤 유감의 표명, 네. 사과 비슷한 것들을 좀 꽤 했던 나라고 또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방 정책의 코어 중에 하나인 국가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화나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양국 간의 거리감이 이렇게 확 줄여진다는 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간다는 거, 저도 영상들 봤는데 2002년 월드컵 때는 아무것도 아니던데 예. 축제 비슷하게 벌어지는데 어마어마하더만요, 진짜. 엄청나더라, 진짜. 그러니까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수위가 마냥 좋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 가서 어떤 그동안에 뭐 사과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사람들한테 좀 파고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데는 예. 박항서 감독님이 진짜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베트남에 공장 같은 거 많이 세우면서 사실 베트남 민간인 피해도 기사가 나온 적이 예, 있었잖아요. 노동 관련 이슈가 네. 많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어떻게 잘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역시 박항서 감독이 이제 우승 축하금이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베트남의 유력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축하금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금액을 또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서 쾌적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단하던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이거 호연지기를 보여주는 거죠.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상금을 받은 그 자리 시상식에서 바로 받자마자 다시 돌려주면서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멋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1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야, 연봉이 얼마인데 뭐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 누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월남전 때 우리가 했던 악행을 한 방에가 없는. 음. 성적만 좋으면 이런 기사가 리더십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엄청 좋게 하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박항서 감독 같은 한국인이 보여주는 인품,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축구가 좀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월드컵도 지금 뭐 한 8회 연속 갔나? 이 정도인데 금방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치르다 보면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분명히 또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예선전 같은 데서 맞붙어가지고 네. 베트남이 또 한국을 또 어떻게 이기고 막 이런 식의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베트남민들에게는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일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성적은 좋은데 인격이 못 돼가지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돈벌레야. 막 이런 느낌을 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중에 좀 걱정되는 게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 좋은 일을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국으로 넘어가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절대적인 숫자가 베트남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어떤 차별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베트남은 베트남 특유의 민족적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약간 이렇게 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뭐 그래봤자 너희들은 다 뭐 패전국이잖아. 우리는 승전국인데 한 이런 민족적 자긍심이 있는 나라에서 베트남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만 그 감정적인 선을 건드리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그런 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남아 있어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건 박항서 감독님 화이팅 하시고요. 좀 걱정되는 면도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건 박항서 감독님 화이팅 하시고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 굉장히 박항서 감독의 활약에 굉장히 지금 고무되신 것 같고요. 자,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이재명 지사의 기소권 관련해서 들썩였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슈가 좀 잠복한 것 같은 분위기였고요. 거기서 이제 매스컴에 관심을 받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 하나만 이야기 해볼게요. 택배 기사분들 우리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열악한 환경, 예. 적은 월급 그러면서 가끔씩 그 아파트 단지들의 갑질 중에 승강기 이용하는 사용료를 내라. 왜 저번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디 지역에 아파트 내로 택배차가 못 들어오게 들어오게,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런 식의 갑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할 스러울 정도로 좀 비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 2항에 아파트 입주자 대체기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체기에서 승강기를 쓸 때 그냥 무료로 쓰도록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규정은 따로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료로 이용하게끔 하려는 곳은 그런 규정을 만들겠죠. 그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를 택배 기사들이 사용할 때는 이용료를 내게 해라. 뭐 그게 건건당이 아닐 것 같고 한다고 해도 뭐 한 달 단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방식이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걸어 올라가라는 소리인가 아파트가 뭐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입장료 받지. 그럼 되잖아요. 뭐 손님이고 뭐고 그냥 입주자들도 관리비 내지 말고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입장료 내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건데 공평하게. 그럼 왜 택배 기사들한테만 돈을 받아요? 손님들한테 돈 받아야지. 손님 뭐 초청하면은 그 손님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까지 택배를 가지러 와라 하면 돼. 그러니까.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대란이 났던 거잖아요. 네. 그 아파트에 화물차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파트 입구에다가 다 택배물을 다 진열을 해놓으면 와서 찾아가라. 그러면 사실 입주민들이 더 불편하거든요. 아 근데 왜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까요? 난 그게 궁금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의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기주의의 끝판왕 같은 거예요. 뭐 이게 이용 요금도 그래봤자 뭐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냐고. 자기들이 주문을 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택배 요금 자체가 전국에 2,500원 네. 통일은 사실 어느 나라에도 없을걸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네. 싸죠, 진짜. 프랑스만 해도 그냥 기본 요금이 거의 10,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4분의 1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2,500원 안에 나중에 이제 택배 비용까지 내라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 그냥 대략적으로 한 건 배달을 하면 500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택배 아저씨한테 떨어지는 게.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 직업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갑질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거냐? 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택배 배달시키는 거면서.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건 거기에 관련해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대체기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아파트 내에서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특히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베란다에서 피워도 위층으로 다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숨어서 핀다고 화장실에서 피면 이게 통기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집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좀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집이라는 건 완벽하게 사적인 공간이고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구입한 나만의 공간인데 거기에서 행동을 제약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입주민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규정으로서 무조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으면 또 그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어떤 그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 이런 또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생각할 만한 지점이 있는 근데 거죠. 그 부분은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행위가 누구에겐가 피해를 준다면 못하게 하는 게 맞죠. 지금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위층 살았던 고등학생이랑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논쟁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겨울철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 문을 안 열어놓으니까 창문을. 여름철에 무심결에 담배를 피웠는데 그 친구 방으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일종의 토론을 한번 해봤어. 굉장히 반응을 민감하게 하길래 화내지 않고 아저씨가 미안하게 됐다. 배려가 없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친구는 담배 연기에 대한 어떤 혐오 뭐 이런 정도로 갖고 혐오가 있는 적당한 친구야. 표현이네. 근데 내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는데 예를 들면은 네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매연 있잖아요. 매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똑같이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일종의 서로 간의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담배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면 된다. 대부분 어른들이 그걸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피우고 있는 사람은 없다. 몰랐을 뿐이다. 미안하다. 앞으로 이럴 일은 없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 냄새나는 거, 뭐 시끄러운 소리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기 중에 퍼져서 사실은 은연중에 미세먼지라는 게 중국에서 날아오는 공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그런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담배만 나쁜 것이고 자기 아버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아무 죄의식 없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매연은 아무 죄의식 없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집에 흡연자가 있으면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삼겹살 집에 호황 닥트 이거. 예, 그래서 닥트. 1인용 이렇게 머리에다가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 들어가서 개발하세요. 그 연기는 어떻게 합시다. 되죠? 그 연기는 베란다로 빼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먹어야죠. 그 보일러처럼 이렇게 나가는. 아니 어쨌건 담배를 피우건 뭐 자동차 운전을 하건 뭐 하든 간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건 똑같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배출 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장 담배 냄새 같은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호소한다면 보통 어디 그 아파트라든지 무슨 오피스텔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면은 꼭 엘리베이터에 하나씩 붙잖아요. 제발 담배 연기 화장실에서 피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소변 보지 말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제일 신기했어요. 술 처먹고 그런 개들이 한 마리씩 있죠. 네. 이재명 지사는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강점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디테일이 세.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항상 선도적으로 질러요. 시도지사들 보면은 이제 주로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 같으면은 자기 지역 내에 뭐 어떤 걸 지을 것인가, 랜드마크, 무슨 SOC 이런 것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뭐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뭔가를 계속 해나가면서 생활 밀착형으로 국민들이 뭔가 느낌이 확 와닿게 만드는 정책들을 잘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간닥터 드리는 5분께 드리는 이벤트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언급했던 건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체기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몇 조 몇 항일까요? 아따 어렵구만이라해. 극강의 뺀질거리. 정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14조 2항입니다. 14조 2항. 우리 담당자가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하면 정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와 궁금한 간닥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간닥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입주자 대체기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몇 조 몇 항일까요? 정답은 14조 2항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궁금한 간닥터라고만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이메일을 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야수님은 집 있어요? 본인 명의 집? 없습니다. 마타님 묻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전쟁 중에 뭐 적폐 전쟁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중에 부동산과의 전쟁이 가장 큰 어쩌면 임기 내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최근 나오는 그걸 들어보니까 일단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전혀 빌릴 수가 없대요. 전혀.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옮겨가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이 약간 좀 논란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1주택까지는 무주택자일 경우에 완전히 청약시장에서는 거의 뭐 이제 영순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2채 이상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요즘에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꿈쩍도 못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에 호가는 걸어놓지만 실제로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없고 또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집 여러 채 막 사서 그걸로 투기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그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시장에서 거의 설 자리가 사라졌다. 이번 규제 때문에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낯선 것뿐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조치예요. 우리가 주택 보급률을 올린다, 주택 보급률을 높인다는 뜻은 집이 없는 사람한테이기 때문에 낯선 것뿐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조치예요. 우리가 주택 보급률을 올린다, 주택 보급률을 높인다는 뜻은 집이 없는 사람한테 먼저 집을 공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단 말이죠. 근데 주택 보유율이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이미 1대1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살 수 있는 만큼은 시장에 있는데 그걸 소유한 사람은 정해져 있다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택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은 청약시장에 몰려 들어가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주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택 보유율이 100%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주택 정책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이건 너무 반기업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의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시장에만 맡겨놓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지금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거라서 이상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보면 너무 당연한 조치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영주택 일반 건설사들이 짓는 거 있죠. 85평방미터. 요건 이제 평수로 한 사람은 25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00% 무주택자들한테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25평, 그러니까 85평방미터 초과 물량도 무주택자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관행 같은 걸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원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팔 생각이 없는 아파트라고 하면 이게 내 자녀 또는 미래 세대가 부담져야 될 집값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다는 이야기야. 내 아파트 집값은 그대로 있는데 내 새끼 아파트 하나 해주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부도 요즘에는 뭐 이제 임대주택이나 고급형 임대주택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못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뭐 저번에 이해찬 대표가 그 임대주택 좀 좁은 데를 가서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너무 좁은데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그게 한 13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뭐 문화가 이런 게 있지만 25평이면 훌륭하거든요. 한 4인 가족은 충분히 살아요. 방 한 3개 정도 놓고. 근데 너무 넓은 데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고급화를 지향하고 거기에 막 몇십 년씩 은행 돈 빌려가지고 처음에 문고리부터 자기 걸로 만들고 그렇죠. 현관만 내 거에다가 화장실이 내 거에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5평 정도에서는 대략 살면서 집이 넓은 것이 막 자랑이고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딱 편리한 만큼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그렇죠. 내가 그 알고 있는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연예인이야. 갖고 있는 돈은 없어가지고 한 4, 50평대 아파트를 월세로 살아요. 월세면 얼마를 한 내야 달에 되나? 몇백만 원씩 내는 거죠. 와.
근데 그렇게 허세 부리고 살 필요가 없다는 예, 얘기하는 예. 겁니다. 사실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다가 한번 음. 이렇게 혁명으로 크게 철퇴를 맞으면 돈 있다고 이렇게 괄시할 수 있는 문화가 사라지게 되면 그게 되게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독일과 프랑스가 집값만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프랑스는 되게 집값 비싸고 파리에서 정말 천정부지다 이런 이야기 예, 많이 예. 하지만 독일은 그 봤을 때 우리가 항상 프랑스는 되게 집값 비싸고 파리에서 정말 천정부지다 이런 이야기 예, 많이 예. 하지만 독일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독일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자원도 없이 진짜 노동력이나 이거 가지고 의식주에서 줄을 해결할 수 없으면은 진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저 지금은 좀 많이 좀 이슈에서 멀어져 갔지만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저 부동산 업소가 우리가 말했던 호가로 판매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 일거리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서로 담합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까 그 아파트 내 갑질도 그렇지만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를 망쳐요. 그 아파트로 관련해서 뭐 최근에도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한라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임대주택 사는 애들과 고급 아파트 단지, 고급도 아니야.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길을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비원 하시는 노동자분들 이분들 한 명을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어차피 이제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붙죠. 우리는 뭐 얼마를 전략해서 예. 이분들을 한 분 더 고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주도하는 몇 분을 제외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괜찮으신데 주도하시는 분들이 봐봐요. 아파트 값은 담합하고 택배 기사는 못 들어오게 하고 경비원은 자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그 모든 게 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 중에 정말 끔찍한 게 그 휴거지라는 거잖아요. 휴먼시아 거지를 같은 반 친구한테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되게 어이없는 거. 그게 어른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계급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계급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게 인종차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부유하게 자란 안들 그 아이가 사는 공간이 그렇게 차별과 혐오로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입혀봤자 세상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분명히 집값은 떨어지는데 우리 방송의 취지가 그래서 무주택자니까 은행에 가서 집 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건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은행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훨씬 유리해지고 좋아졌다. 왜냐면